여러분은 목돈을 모으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일 때문에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요. 한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잠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이 아파트를 보면서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독하게 돈 모으기를 시작한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경제뉴스, 재테크 고수, 부자들이 말하는 팁들을 수집해서 저에게 적합한 방법들을 찾아 나갔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들 중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관리 방법과 지출관리, 그리고 몇 가지 생활 속 작은 팁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했던 방법들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신혼부부, 이제 막 돈 모으기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며 부자로 살고 싶은 여행맘입니다. 먼저 제가 실천했던 전체적인 수입관리와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급이 들어오면 크게 세 분야로 돈을 분산시키는데요. 월급을 300만 원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생활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항상 정기적금 통장에 먼저 선저축, 여기서 예를 들면 50만 원 정도를 먼저 선저축합니다. 그리고 남은 250만 원 중 2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잡고,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체 수수료도 없고 이자도 일반 통장보다 높은 CMA에 넣어 사용을 했습니다.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를 추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50만 원은 미래 투자용으로 저축했는데요. 첫 번째는 청약통장, 두 번째는 부부연금, 세 번째는 자녀 미래 교육비로 장기 투자용 펀드에 분산 예치했습니다. 전체적인 통장 관리는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생활비로 책정해 놓은 200만 원에서 조금씩 소비를 줄여가며 나중에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전략해서 자유적금 통장에 넣어야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에서 조금, 용돈에서 조금, 식비에서 조금, 커피값, 야식비, 인터넷 쇼핑 등 소비를 줄여서 자유적금 통장에 넣는 이 돈이 돈 모으기 속도를 올려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구독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 자유적금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생활비 지출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지출을 잡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신용카드를 없애는 것입니다. 돈 모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남은 카드 대금을 선결제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요. 일단 카드 빚을 없앤 다음에 신용카드를 없애고 돈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신용카드도 써보고 체크카드만 써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없이 현금만 쓰는 것까지 세 종류를 모두 해봤는데요. 지출이 가장 많아지는 순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쓰는 돈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소비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금만 쓰는 건 효과는 확실히 좋지만 전략 초보가 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없애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이 익숙해지면 장보기 비용 같은 부분부터 현금 사용을 실천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 투자 비용을 5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제가 되돌아보니 시간이 지났을 때 종잣돈의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내 집 마련할 때 큰 힘이 되어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든 적든 어느 정도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약통장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펀드는 원금 손실의 위험성은 있지만 좋은 펀드를 알아보고 공부하며 투자나 경제 공부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정리하면 1. 선저축, 2. 생활비 줄이기, 3. 미래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드리는 팁은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날을 만드는 건데요. 먼저 신혼부부나 저같이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에게 가계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예산의 소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야식을 시켜서 가족 파티를 하는데요. 그때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의 소비 내역, 저축 내역을 모두 공개합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어색해하고 아이들도 내가 왜 이걸 들어야 되지 하는 표정이었는데요. 가게를 혼자 이끌어가는 게 쉽지도 않고 또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우리 가정 경제 상황을 알게 되면 나의 부담되는 부분을 덜어서 소비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더라고요. 소비를 줄이는데 가족의 협조가 동반이 되면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이 점점 모이게 되면 남편은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자녀들에게는 그 가족 파티가 좋은 경제 공부의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미혼인 1인 가정의 경우 이 시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식을 시켜서 늘어난 통장 잔고를 보면서 나를 칭찬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명한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물론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2,000만 원 모으기 이런 단기 목표도 중요하지만 5년, 10년에 걸쳐서 이룰 수 있는 장기 목표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아파트가 선명한 장기 목표였습니다. 장기 목표가 세워지니까 순차적으로 단기 목표도 세워지고 단기 목표가 세워지니까 실천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선명한 장기 목표는 가끔 돈 모으기에 지친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저는 내 집 마련이라는 장기 목표가 생긴 이후에 당장 집 살 돈이 없어도 수시로 부동산에 가서 시세도 물어보고 투자 방법에 대한 정보도 얻고 또 저보다 연장자인 분들께 조언도 많이 들으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도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더 장기적인 목표인 경제적 자유라는 꿈이 생겼고요.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도전이 되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천했던 전체적인 통장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